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정치 논평으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문재인과 바이든의 회동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기사를 제가 처음 접한 것은 이 조선일보 기사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의 바이든, 문재인 안 만나, 대북 특사 논의도 한 적 없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고, 이 기사의 전체 팩트하고 그 사람들의 추론, 그리고 여론을 만지는 부분이 좀 교묘하게 좀 섞여 있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야권에서 제기했던 바이든 문 만남이란 부분이 본인들이 여론을 왜곡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자고 제안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후속 논의가 여기저기서 나왔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거를 주객을 전도시킨 그런 표현 방법을 쓴 것이죠. 조선일보가 자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자 다른 것을 찾아봤더니, 제가 볼 수 있었던 내용은 TV 뉴스에서 22일 날 원래 바이든과 문재인이 만나기로 돼 있었던 날이죠. 1박 2일의 여정을 2박 3일로 만들면서 그 22일인데, 그 22일이 국방안보 스케줄로 잡혔다. 그래서 윤석열도 거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다른 날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데 반해서 22일에는 대략적인 일정만 나왔어요. 이제 일정을 잡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이든과 문재인의 만남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됐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사 나중에 한 번 살짝 더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제이크 슬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자주 나오는 사람이죠. 여기 사람이 언급하기를 백악관 브리핑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로선 문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요번에 만나려고 했지만 못 만나게 됐다, 여러 가지 상황상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이 말에는 향후에 그런 필요가 다시 생기면은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또 같이 포함되고 있는 좀 묘한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못 만난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조선일보 제가 기사를 말씀드리면서 이 만남에 대한 설을 야권에서, 즉 윤석열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조선일보의 논조가 있었죠. 이걸 한번 좀 해체해 봐야 되겠죠. 자, 제가 두 가지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죠. 2022년 4월 21일 바이든의 한국 방문이 대충 결정될 때 언론사들이 경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기사예요. 20일 방한하고 21일 윤과 정상회담이 유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박 2일이었는데 미국 측에서 좀 더 여유 있는 일정을 원했다 라면서 2박 3일 만이다. 그래서 2박 3일 만이라는 것을 조금 축혀 세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보도를 봤을 때는 이 하루가 늘어난 이유가 문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늘어난 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퇴임한 문 만남도 추진하고 중앙일보 기사가 떴었죠. 이렇게. 이건 아마 중앙일보 기사의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읽어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만 22일은 분명한데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조율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문재인은 퇴임하는 입장에서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다음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데, 문재인 측에서 세계 패권국의 수장에게 나 좀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도 그렇고 여러 정황도 그렇고 이거는 바이든이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 뒤에 부연 설명까지 달았죠, 기사는. 자, 바이든은 방한 시점에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의 상황이지만 한국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각별한 우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기사 이 언론사의 입장이죠. 문재인이 올라올 것이다, 뭐 이런 이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 수 있지만, 여기서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해석을 국한시켜 본다면은, 바이든이 이 미팅을 제안했고 한국 가는 김에 그게 윤석열 정부를 경악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황하는 논조가 여기서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정치 논평을 한 적도 있죠. 바이든은 왜 윤을 경계할까? 쿼드 가입에 미온적이고 당선 일본의 친서를 박대했고, 더군다나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국을 와놓고서는 하루를 추가로 더 일정을 늘려서 문재인을 만난다. 자, 윤석열에 대한 신뢰가 없다. 불안하다. 미국의 가장 큰 컨설은 뭐겠습니까?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도 있지만 더 큰 위협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이라는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문재인은 미국의 창구로서의 중재자 역할을 잘 해왔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정부에서 그 창구 역할이 많이 희미해졌고 북에 이어서 남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라고 미국이 경험을 통해서 판단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강수를 꺼낸 거라고 봅니다. 쿼드 가입은 군사적으로 엮이는 것이죠. 한국과. 그리고 문과 회동을 한다는 것은 윤석열에게 정치적인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조선일보 기사인데 여기서 제가 줄을 그었죠. 야권에서 제기했던 바이든 문 만남은 바이든이 제기한 겁니다. 야권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야권은 거기서 자기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뭘 보탰을 수는 있지만 이 말은 바이든이 나온 겁니다. 바이든이 제안했고 바이든이 취소한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일정 조율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바이든이 양산을 가느냐, 문재인이 올라가느냐. 원칙으로 봐서는 바이든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양산으로 가는 게 맞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니면 되게 쉬운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적인 만남이니까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공적인 만남이 아니고. 더 큰 영향력은 제가 봐서는 새로운 정부의 윤 정부의 외교팀의 가장 큰 책무는 이것이었을 것이다. 이거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물밑으로 엄청난 노력이 행해졌을 것이다. 거래를 시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 효과를 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생각도 있으실 수가 있죠. 자, 세상 돌아보기 생각. 제 생각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말이 나오고 나서 한 달여간 잠복돼 있었어요. 이 논의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언론에도 비치지가 않았죠. 그렇지만 물밑으로 엄청나게 잔잔한 호수를 떠다니는 고니의 물속 물갈퀴가 아무튼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그런 상황이 저는 윤 정부의 외교팀에 의해서 연출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가 코앞이잖아요. 선거 앞에서 바이든을 한국으로 불러올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쾌재를 불렀겠지만 문재인 만남이라는 암초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거나 이거를 불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숨을 돌렸다. 윤의 외교팀은 이렇게 봅니다. 대신에 말을 꺼냈던 바이든은 조금 뻘쭘하다. 문재인한테 좀 미안하다. 이런 의사표현을 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자, 그런 게 지금까지의 상황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 상황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왜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북아 정세 안정화에 있어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문재인의 역할이 크다, 중요하다. 기존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대통령을 면전에서 무시할 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아까 제이크 슬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다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그의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겁니다. 비록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자, 그게 퇴임하자마자 문이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될 겁니다. 이거는 국외적인 부분이고 국내적인 부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윤 정부에서 바이든의 이 미팅을 불발시키기 위해서 22일을 비우기 위해서 22일의 일정을 문재인 만남에서 안보 관련 일정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거기에서 국가 간의 만남이죠. 뭔가 거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미국이 원하는 거 우리가 줄다리를 하면서 밀고 당기면서 우리도 얻을 거든 얻어내면서 줄 건 주고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조설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때마침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가요? IDEF에 우리가 가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바이든이 문재인 만남을 취소한 그 시간에. 자, 이것이 하나의 선물일 수가 있죠. 중국이 당장 반발했죠. 자, 미국 입장에서는 쿼드는 군사동맹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한국은 불안한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그 군사동맹체를 활용해서 자신의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경제공동체 부분은 그거보다는 약합니다, 수위가. 그리고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죠. 여기서는 한국이 갑일 확률이 많아요. 우리는 반도체도 있고 미국이 못하는 거 우리가 안 해주면 미국이 중국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가 더 많은 걸 따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미국한테 더 많은 양보를. 핵잠수함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걸 너무 쉽게 양보한 거 아닌가 라고 제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 밑에 있는 것들이. 그렇지만 지금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등장한 것이 IPEF 가입이고 중국의 반발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 언급할 수가 있겠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급하게 결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바이든은 잠깐 개인적으로는 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제안을 해놓고 자기가 취소하는 좀 이런 어정쩡하고 부끄러운 경험이 개인적으로는 됐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 입장에 봐서는 뭐 전혀 손해볼 게 없는 비즈니스예요. 지금 이번 것은. 왜냐, 결과적으로 미국이 예전 문정부였으면 어렵게 따냈어야, 주고받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을 쉽게 가져온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윤석열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미국이 윤석열에 대해서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갑자기 둘 다 예측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채워진 거예요. 한반도가. 엄청나게 문재인이 아쉽죠. 모든 게 예측 가능했고 그걸 조율해 줬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은 문재인을 팔면서 문재인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그거를 불발시키면서 나에게는 문재인이라는 카드가 있다라고 윤석열에게 강력한 견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이크 슬리반 보좌관 이야기 들어보셨죠? 미래에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런 거를 암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의 길들이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살짝 미안한 느낌 드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이걸 통해서 얻는 이득은. 자, 저는 바이든과 문재인의 회동에 대한 미국 측의 제안, 그리고 그 불발되는 과정을 보면서 미국이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 또 그들의 이해관계가 또 무엇인지, 그런 점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팅은 불발됐지만 문재인의 영향력에 비록 퇴임했지만 그가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미 바이든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